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혁이아빠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약 20년 전 번개 만남을 통해 다녀오신 한 흉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보한 이야기의 중반부에서 번개 만남으로 다녀온 적이 있었던 폐호스텔에 대해 언급을 했었죠. 그 호스텔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시점은 제가 아직 와이프를 만나기 전인 한창 제 MR을 타고 전국을 누비며 온갖 흉가란 흉가는 죄다 들쑤시고 다니던 무렵에 언젠가 곤지암 남양정신병원에 갔을 때 인연이 다 연락을 하며 지내던 C군과 가졌던 술자리에서였고, 녀석의 말에 의하면 그 호스텔에 다녀갔었던 모든 사람들이 3층 복도 끝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며, 더 심한 경우는 그 남자가 거의 반쯤 형체를 드러내서 자신의 사연을 구구절절 늘어놓기까지 했다는 말에 곧장 그 호스텔에 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C군은 다시는 가기 싫다고 생떼를 쓰기에 파티에 합류하지는 못했지만, 나름 그쪽 계통에선 명성이 자자했던 네임드 한 분과 회원수가 너무 없어서 잦은 철거를 선택한 모 흉가 카페의 전 매니저님의 수수한 모범생 스타일에 영 이런 분위기는 싫어할 듯한 완전 생뚱맞은 여학생인 김희양까지 총 남정네 둘에 여성 둘이 약속한 날에 모여 제 에마에 올라타고 폐호스텔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저는 왜 그곳이 폐업을 했는지 얼추 이해가 갈 수밖에 없었어요. 말이 유스 호스텔이지 이건 그냥 모텔 건물 두 동이 나란히 서있고 어딘가 모르게 급조한 티가 펄펄 풍기는 운동장에 딸랑 하나 서있는 농구 골대, 그냥 개나 소나 다 유스 호스텔 해보겠다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어대니 그 흐름에 편승하려다가 결국 본전도 못 찾은 꼴이 딱 그곳이 아닐까 할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늘 그랬듯 저와 일행들은 간소한 제사상을 차려서 조용히 둘러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예의를 차려준 뒤에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들어갔고, 첫 입구부터 다 함께 이상한 감각을 느끼게 되었으니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얼굴에 물음표가 떠오른 채로 서로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죠. 일단 저는 제 정수리를 누군가가 손바닥으로 짧게 때리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다른 일행들은 나는 엉덩이, 나는 어깨, 나는 등짝 이러더라고요. 발을 들이밀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필시 이 건물을 꽉 휘어잡고 있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고, 나름 잔뼈가 굵었던 저와 네임드 형님은 쉽지 않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함께 온 일행들에게 굳이 원하지 않으면 차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나머지 두 명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몽둥이를 들었으면 나무 판자라도 때려봐야 하지 않겠냐는 완고한 입장을 취하기에 우리도 책임은 못 진다고 단단히 말뚝을 받고 분주히 안으로 들어갔죠.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습기가 너무 가득해서 덥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니 그곳은 마치 한여름날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은 지하철에 몸을 담그고 있는 느낌이 너무 강했고, 아이러니하게도 당시는 영하 5도에 달하는 한겨울이었거든요. 결국 하나둘씩 입고 온 외투를 벗기 시작했고, 외투를 벗었는데도 더위가 가시질 않아서 마지막엔 다들 딸랑 민소매티 한 장만 걸친 옷차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한 생각으론 흉가가 뿜어내는 그런 기분 나쁜 느낌도 전혀 들지 않았고, 어떤 특정 잡음이나 소리가 잡히는 부분도 없었으며 첫 끝발이 개 끝발이었나 보다 신고식만 요란했지 막상 까보니 알맹이 없는 배추였다며 모두가 실망을 하고 있는 사이, 어느덧 C군이 말해준 3층에 올라선 저와 일행들은 각자 2명씩 쪼개져서 어느 쪽 복도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나 확인을 해보자며 발길을 옮겼고, 곧 머지않아 두 여자가 걸어간 복도의 끝에서 고막을 파괴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비명소리에 정말 고막이 찢어져 피가 흐를 것만 같았고 머리가 띵해지며 어지러움을 느끼려는 찰나, 금방 전까진 분명 습기가 가득해서 땀이 미친듯이 흘러내렸지만 순식간에 공기의 흐름이 반전되더라고요. 마치 냉동창고에 막 들어온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저와 네임드 형님은 곧장 매니저님과 김희양이 있을 복도 끝으로 내달렸고, 정말 있는 힘을 다 쥐어짜서 달려가는데도 가까워지질 않았습니다. 무슨 공간 능력자인 건지 뛰어가면 갈수록 반대편 복도 끝이 점점 멀어지는 황당함에 서로를 번갈아 본 저와 네임드 형님은 잠시 발을 멈췄죠. 그리고 네임드 형님이 가방을 뒤적거리면서 무언가를 다급히 찾다가 마치 유레카를 외치는 아르키메데우스 같은 밝은 표정을 짓더니 손에 쥔 무언가를 투포한 선수 뺨치는 풀스윙으로 집어 던졌고, 곧 벽에 부딪히며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형님이 제게 "뛰어!" 정말 높은 하이톤의 목소리로 소리쳤고 그와 동시에 엄청난 가속도를 받는 느낌이 들면서 순식간에 반대편 복도 끝에 도달한 저는 제 눈앞에 보이는 시커먼 사람의 형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검은 사람 형체가 두 팔을 위로 뻗은 채로 서 있고 양 옆으로 주저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매니저 누님과 김양의 모습이 보이면서 굉장히 탁한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로 무언가 쉴 새 없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길래 숨을 고르고 귀를 활짝 열어서 대관절 무슨 소리를 중얼거리는지 들어보니 그냥 가관 그 자체더라고요. 이곳에 혼자 방치된 지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너무 외로웠다. 남들 다 하길래 나도 성공할 줄 알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업장을 차렸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한 달, 1년이 다 돼가도록 단 한 팀도 방문하지 않았고 나는 엄청난 적자와 빚더미에 올라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처지를 비관한 나는 이 방에서 농약을 먹고 스스로를 죽였다. 그렇게 내가 죽고 폐업한 이 건물에 점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열이 받았다. 왜 내가 살아서 이 업장을 운영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들이 내가 죽고 업장이 망하니까 왜 이제 와서 구경하겠다고 몰려드는 거냐. 뭐 대략 이런 말을 문단 단위로 계속 반복하면서 중얼거리는 것을 듣다가 점점 악센트가 강해지고 있다는 특이점을 느낀 저와 네임드 형님은 점점 사태가 심각해져 간다는 걸 자각했고 그 즉시 매니저 누님과 김양을 부축해서 일으켜서는 황급히 자리를 뜨려는 모션을 취했지만 상황은 이미 쉽게 벗어날 수 없도록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기 시작했다는 걸 파악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이마에 달려있는 헤드라이트에 비춰지는 그 검은 형체가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하더니 당시의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의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그 남자의 두 눈에선 피눈물이, 그리고 형체가 허물어져 알아보기 힘든 입과 턱 부분에선 시꺼먼 무언가가 꿀렁거리면서 바닥에 흥건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매니저 누님은 그걸 보자마자 액 하는 단말마와 함께 정신을 잃었고 김양은 지금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거냐며 정신나간 사람 마냥 헤헤실실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와 네임드 형님 역시 눈앞에 보여지는 그 남자의 기괴한 모습과 죽은 존재가 산 사람의 눈앞에 죽어갈 당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건 분명하게 인과율을 무시하고 저와 일행들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였기에 그로 인한 엄청난 공포감에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천장을 향해 뻗고 있던 양팔을 내리고는 흡사 왕과 싸움꾼에 나오는 돌아버린 청사과와 흡사하게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는 점점 저와 일행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때 네임드 형님이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를 움켜쥐고 냅다 후려 던지는데 그것들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니 엄청나게 굵은 통짜로 된 팥이더라고요. 그러자 그 남자는 그 자리에 멈춰서 다시 입을 열고는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더러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 어린 여자애라도 내가 가져야겠다. 저 정도 되는 애가 여기서 나랑 함께 있어야 내가 덜 외로울 것 같다. 여기서 그 남자가 말한 저 어린 여자애는 당시 제가 부축해서 들쳐업고 있던 김양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제가 그때 어떤 똥배짱이었는지 거기다가 대고 아주 온갖 육두문자와 저주를 퍼부어버렸죠. 그리고 네임드 형님이 저를 보면서 이게 돌았나? 라는 지극히 황당하면서도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다 포기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요. 그렇게 저의 험한 욕설을 들은 그 남자는 결국 있는 대로 열이 받았는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오던 잠이 깰 정도로 무섭게 소름 끼치는 절규를 듣게 됩니다. 이게 글로 표현을 하면 듣는 분들 입장에선 다소 어이없거나 웃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절규를 직접 들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 다시 떠올려도 닭살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지만 결국 글로 표현하자면 고라니가 우는 소리를 길게 늘어뜨린 다음 보정을 넣어서 중저음으로 내리면 딱 그 소리일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그 남자에게서 살짝 기시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기껏 죽어가던 당시에 한이 절절히 맺힌 모습을 드러내서는 고작 한다는 게 빙의 같은 심령현상도 아니고 고작 열받아서 지르는 절규라.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비해 속 알맹이는 그닥 실속 없는, 그러니까 헛돈 쓰고 시간 날린 콘서트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절규를 내지른 그 남자는 힘이 다 한 건지 아니면 기력이 쇠한 건지 다시 검은 형체로 돌아갔고 곧 그림자 마냥 흐물흐물하게 흐느적거리며 사라졌죠. 그 남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저와 네임드 형님은 정말 미안하게도 서로 들쳐매고 있던 매니저 누님과 김양을 패대기 치고 그대로 엎어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는 다시 그녀들을 부축해서 그 호스텔 바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그 호스텔에서 본 귀신이라고는 그 맥 빠지는 남자 한 명이었고 별다른 이상현상을 겪지도 않았기에 매니저 누님과 김양은 금세 정신을 차렸죠. 심지어 보통 흉가를 들어갔다가 나오면 기본 3시간은 지나가는데도 그 호스텔에서 소비한 시간은 불과 1시간이 조금 넘는 짧은 시간이었기에 아직 저녁 9시밖에 되지 않은 점과 말이 김양이지 사실상 수능도 다 치고 해가 지나서 법적으로 만 19세가 된 성인이었으니 다 함께 시내로 나가서 간단하게 한 잔 걸치고 해장국까지 먹고 깔끔하게 바이바이를 쳤습니다. 사실 전에 제보한 이야기에서 나름 무서울 수도 있는 상황으로 언급을 했으니 뭔가 잔뜩 기대를 하고 이야기를 들으러 오실 검통님의 구독자분들께 잔뜩 김이 빠진 콜라를 제공해 드렸기에 다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혁이 아빠님께서 바람을 잡으셨기에 기대를 조금 했거든요. 물론 이번에 제보해주신 이야기가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별 볼 일 없다는 건 아니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살짝 컸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짬을 내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으니 저 역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